연주라는 곳이. 자, 그 다음에 시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태어난 내 일간은 월지에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간목이면 4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간목이라는 속성은 해자, 축, 인, 묘 여기까지 가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묘목에게 을목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럼 넘겨준다는 뜻은 자기의 일을 점점 잃어간다는 뜻이에요. 자연은 그렇게 속성으로 갑이 뿌리를 내리고 을목을 땅 밖으로 내놓고 을목이 좌우 확산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목이 만나야 될 시절이 있고 을목이 만나야 될 시절이 있고 다 틀려요. 그러면 자기의 시절을 만났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고 경쟁에서 항상 이기고 물론 질 때도 있죠. 근데 경쟁에서 우위에 있고 세 번째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며 네 번째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맨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고 자꾸 그 균형을 맞추려는 행위를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이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또 막 자꾸 뭔가 허하며 공허하며 나의 존재 가치가 뭘까에 고민을 하며 이런 일들을 해요. 그거가 뭐냐면 일간, 사주팔자의 일간이 월지에서 어떤 상황인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감안할 게 뭐냐면 4월이라는 월지의 성향이에요. 간목이 4월에 태어나면 간목은 시절을 잃었어요. 그러면 간목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임수를 죽으라고 찾아야 된다고. 임수인 생명주를 찾아야 돼. 임수는 뭐야? 공부라고. 임수라는 이 자꾸 4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막 공부를 하게 돼. 뭐 자격증, 공부 등등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 지역에서 뜨거 하면서 한 지역에 잘 못 있는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래.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이해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화라는 곳 자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화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먼목이든 뭐 경금이든 무엇이든 그냥 사화 자체 내로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간목은 비록 4월에 자신의 시절을 잃었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은 가장 화려한 곳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런 물상은 괜찮은 거지. 화려한 거지. 좋아. 오케이야. 근데 일간 자체는 내면에서는 내 거 아닌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디 이게 내가 맞는 옷을 입었는가 기타 등등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거는 겉으로 안 보여. 속으로 느끼는 거라고. 근데 기존의 명리 방법으로는 이런 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생각만 따지고 자빠졌으니 무슨 재주로 이런 걸 본다고. 이게 시절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거 하나 하고 그 월지의 시공이 화려한 곳이냐 해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이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났다. 가불병정 무기 경신. 신금이 4월에 태어나고 연월이 화려해요. 그러면은 신금 입장에서
4월에 태어났지만 시절은 이렇지만 4월 자체는 화려해. 그리고 연월의 시공이 좋아. 그러니까는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직장, 좋은 부모, 잘생기고, 하지만 신금은 자기의 시절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방황해요. 안정이 안 돼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났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나 이거 공부 더 하고 싶다. 뭐, 그거는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몰라요. 일반 이런 그 과거의 생각의 관법으로는 몰라요. 그 사람의 내면을 다스려 준 적에 위로해 주지 못해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만 그 사람의 내면은 참 공허하겠구나, 이걸 느낀다고. 그 내면을 살피는 방법이 시절을 만났느냐, 시절을 만나지 못했느냐로 보는 거라고. 요거는 기존의 명리 이론에는 없어요. 하긴 모든 게 그렇지.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무지하게 들어보셨죠, 그죠? 용신은 이제 전번에 무슨 뜻인지 설명했죠, 그죠? 현대에 존재하는 모든 명리 이론은 용신 가지고 논다? 무조건 뭐 용신이 뭐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용신의 개념이 이 타고난 딱 팔자에서 딱 정해버려. 타고난 내 그 사주의 연월 일시에 딱 정해진 그것대로 딱 보고는, 아, 이거의 용신은 간목, 간목 이러면 고수야. 간목이라고도 안 해. 목기, 목 이러고 앉아있어. 근데 병화, 정화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졌음에도 용신은 화기 이른다고. 화. 근데 화에 병화예요, 정화예요? 이것도 구별 안 해. 진짜 한심할 정도야. 병화는 무한 분산이고 정화는 응집을 하니까 정반대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기 이러고 있어. 그래서 공통보감 같은데 책들이 엉망인 게 뭐냐면 이 병화가 필요하다.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정반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용신인데 요 용신이라는 개념을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용신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우리 공부할 때는 쓸 일이 없으니까 용신 가지고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걸 골라야 될 이유도 없다고. 용신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충해합이라는 거가 왜 생겨났는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안 했어요? 형충해합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제 주기가 틀리니까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임자 일이 오화를 만났어요. 요때는 오화라는 궁이, 즉 23에서 30살까지의 일을 지날 때는 오화가 자수를 충해요. 무슨 얘기냐? 각 궁이가 동하는 시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무제자로 좌우충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화라는 궁이에 이르면 오화가 동해서 자수를 충합니다. 요거는 오화가 동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자수에 이르는 37, 45살 때 되면 요 자수는 동해서 오화를 때려버립니다. 무조건 동하는 게 아니라 요 동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궁위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오화가 깨져요. 요때는 망합니다. 37, 45살 사이에 망해요. 만약에 자수가 나쁜 역할을 한다면. 구조적으로 자수가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수가 나쁜 역할을 했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잘 나가던 대학 교수였는데 37, 45살 사이에 갑자기 망해가지고 노가대를 띄어요.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못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구조에서 37, 45살 되니까는 자수가 동하면서 가장 오화를 때리면서 돈이 다 날아가겠죠.
당연히 부인도 날아가겠죠. 그래서 동하는 시기, 그리고 동하는 어느 글자가 동하고 어느 글자를 괴롭히고 이런 걸 따져야지 무조건 두 글자가 있다고 축술형하네, 뭐 진술충하네, 혹은 뭐 술미형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술충미 훗날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진술충미를 이 네 글자에서 흔들려도 문제가 없는 글자는 오로지 축토밖에 없어요. 진술미는 형충 파해를 당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축토만이 요놈 시기는 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축토 자체가 도둑놈 심보 이런 뜻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글자는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축토는 술토로 때려주고 미토로 때려주고 진축파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왜 여기서 착각을 해버리냐면 축술형을 하는데 축술형의 기준점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술토가 축토를 때려주는지 축토가 술토를 때려주는지 요 기준점이 없으니까는 토는 무조건 열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도 모르겠죠, 그죠? 그럼 요걸 착각하면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향해 가는지를 착각하면 마치 둘 다 열어주면 좋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술토를 열어주면 좋구나. 아, 축토를 열어주면 좋구나. 아, 뭐 충미충을 하면 아, 미토를 열어주니까 좋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진술 충미 중에서 열어서 좋은 거라고는 축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물질이 들어갔는데 때리면 좋을 거 없어요. 물론 축토라는 건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텅 비어 있는 창고, 즉 담은 게 하나도 없는 토, 이런 건 때려줘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 나올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개구에서 뭘 담을 것도 없고 그냥 삶이 밋밋한 거예요. 뭐 담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데 뭐 충을 한들 형을 한들 뭐 뭔 짓을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토는 열어줘야 쓰임을 얻는다는 동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육친이 뭐 재성인묘다 관성인묘다 이런 것만 보는데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제 진술충미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물질을 담고 그 물질을 담은 걸 어떻게 이 조합을 이루고 혹시 깨지면은 몸땡이나 돈이나 정신이나 이런 게 상하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걸 봐야지 뭐 육친이 인묘했다고 무조건 그 속에 인묘돼 가지고 중량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토도 진짜 고칠 거 많아요. 네, 형충합에도 각각의 정해놓은 순서가 있다는 거지. 무대자로 아무가 A가 B, A, B가 형을 하는데 동시에 A, B가 형하는 게 아니에요. A가 B를 형할 때도 있고 B가 A를 형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하면 시공과 궁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공의 개념을 모르면은 사주를 판단을 못해요. 정반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때릴 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느 일방이 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축술형인데 축술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대발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이 모호해가지고 뭐가 뭐를 형하는지를 볼 줄 모른다고 그러면 정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말 한마디에 전혀 못 벌게 할 수 있고요. 한 사람 망할 것인데 개발한다고 해서 쫄딱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얼마나 주둥이 함부로 나불거리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알겠죠? 그 함부로 막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들 때까지만, 자신이 들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자신도 없는데 야 가게 열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 했더니 쫄딱 망해봐요. 그 얼굴 어떻게 볼래요? 얼굴이 두꺼 와서 괜찮아요? 한 사람의 명을 판단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함부로 나불나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조합론이라는 거는요, 과거의 명리 방법은 생극이라고 그랬죠. 이 생극이라는 거는 단지 A와 B 간의 문제예요. A가 B를 생하거나 A가 B를 극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봐요. 이런 식의 관점으로는 사주를 못 봐요. 그렇게 보지 말고 A, B, C 요 세 글자가 만나서 어떠한 구조적 쓰임을 얻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맨날 제가 그 글에다 쓰는 을개무, 개간무, 임갑병, 간무경, 신정임, 뭐, 정임계, 이런, 정무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렇게, 왜 이게 두 글자밖에 안 되냐면은요, 일간을 위주로 봐서 그래요, 사주를. 일간이 예를 들어서 정화다. 그러면 무임, 이러면은 상관, 경관, 무토와 임수와의 관계를만을 따져서 일간을 위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간이 아니라 삼자간 조합으로 보면 일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간무 조합이다. 개간무 조합이면 일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수와 간목이 짝을 이뤄서 무토를 때려 부수는 거거든요. 그게 일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월, 시, 년 이렇게 만나도 개간무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간무가 이루어지면 무토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을목은 개수를 보면은 반드시 무토 위를 날아가요. 무토 위에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럼 무토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간을 위주로 생극 두 글자만을 보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물상이 만들어지려면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개로 이루어지죠.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 술, 충 이걸로 나올 수 있는 물상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미토가 붙어버리면 이건 사망으로 나와. 암으로 나오고 사망으로 나오고 교통사고로 나오고 막 희한한 것들로 나와요. 진술, 축 이렇게 이루어지면 또 막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미형 요 두 글자 간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축토가 낑기거나 진토가 끼어들면은 이제는 게임이 복잡해져요, 이게. 요런 세 개의 물상들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오묘의도 자묘,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되어야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묘형, 이거 하나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책은 자묘형,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마치 두 개가 만나면 뭔 일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세 글자가 만나요. 네, 세 글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사주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의 조합들을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조합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정간도, 지지도, 쌍방간이 아니라 삼자간에 어떤 물상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걸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 요렇게 이제 지금 설명한 개념들은 앞으로 이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그 공부의 과정인데, 오히려 다음 시간부터는 갑자기 쉬워질 거예요, 또. 자연에 대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또 쉬워질 건데, 어찌됐든 1년 동안 가야 될 방향성을 지금 저번하고 오늘하고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근데 훗날 가면 마지막은 당연히 찍기죠. 찍기라는 개념이 뭐냐면 올해 뭔 일이 생길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근본 개념을 잡으면 그때 가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근본 개념을 안 잡아두면 멍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기초부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설명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할까? 그걸 이해시키려고 저번 시간부터 입에 피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저. 그죠? 자, 이 정도 하고 질문에